자, 그런가 하면 이제 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결국 또 부결됐습니다.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권에서의 추미애 관심사는 과연 이탈표가 발생을 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이나 탄핵소추를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운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. 보통 한 번 이렇게 소추받았다가 안 되면 다시는 안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압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또 지원하는 그런 성격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실패할 걸 분명히 알죠. 왜냐하면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니까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의 관심사는 몇 명이 이탈했느냐 뭐 이런 건데 예.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명 정도가 뭐 4명은 예컨대 이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예. 그렇게 되는 것이고 2명 정도가 이탈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이 돼요. 네. 저는 뭐 개인적인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권이 사실상 상당히 이제 이 표 응집력을 보여줬다. 그리고 네. 우리 6명이다, 6표다라고 확장을 해도 그것을 어디다가 집어넣느냐. 저는 뭐 정의당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추측이죠. 이거는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결시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투표를 한 것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기화로 해서 어떤 사안도 사실상 투표 행위로 하겠다. 예. 그래서 모든 법안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지금 민주당은 뭐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여당에서 최소 6표가 이탈이 됐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오늘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? 이탈표가 있기는 있죠. 예. 사실은 뭐 이 범야권에서 탄핵안 발의했을 때 110개의 표가 모였습니다. 그런데 그중에 오늘 3명이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.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찬성에 107표가 나와야 되는데 109표가 나왔고요. 무효 기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탄핵 찬성과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분석이 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물론 야권에서 탄핵 발의안이 통과될 줄 알고 이걸 발의했겠습니까? 네. 당연히 지금의 의석 점유율상 부결될 줄 알았는데 이탈표가 소수라도 나왔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이 야당의 분노가 크다. 야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그래도 40% 넘게 얻었거든요. 국민의 이 40% 넘는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만큼 해도 너무했다고 보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되었어도요. 이 경고를 받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협치나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야당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40%가 넘는 국민들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왜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됐을까? 조금은 반성하고 신중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탄핵안 발의될 때도 일부러 마스크 벗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활짝 웃으셨죠. 그리고 오늘도 이 탄핵안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농담을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더라고요. 네.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좀 독선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만한 태도로 비출 수 있다는 점. 아무리 지금 거대 여당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국민들과 야당의 민의도 국민들의 마음인 만큼 조금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예. 추미애 장관 벌써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인데요. 계속해서 야당과 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. 그 발언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? 저만요.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? 공정과 정의를 그러면 세워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? 나 혼자만 얘기하면.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?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.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사전에 아니 있다니까요.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. 주의 좀 주세요, 의장님. 의장님.
예, 이게 이제 김태흠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입장 간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한테 유출됐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. 이 설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. 질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필요는 없겠다. 네. 조금 더 점잖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좀 보여줘도 원하는 답을 뭐 얻거나 안 얻거나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안 좋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. 저는 이 수명자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나중에 확산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사실상 최강욱 의원이 뭐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개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국정농단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. 네.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수명자라는 단어가 진짜로 이 소위 말해서 이 최강욱 의원만 사용하는 것인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9급 뭐 우리 행정법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수명자라는 단어를 써요. 그런데 이 수명자라는 단어 하나 썼다는 걸 갖고서 최강욱 의원이 뭔가를 크게 했고 개입을 했고 이것을 국정농단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과하게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면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제 같이 맞대거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통 이 국무위원들 잘 못하거든요. 정치인이고 오선 의원에다가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회 문화도 조금 저런 문화는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. 좀 더 멋진 모습 그리고 유연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 의정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호통치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은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어제 박병석 의장이 나서서 정중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수명자라거나 최강욱 의원 개입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네. 그 이야기 이전에 김간욱 교수님 말씀처럼 제발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일 때문에 이 청문회나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싫어집니다.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국회 대정부 질의나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고 싶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이라면 과거에 여당 대표였던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의 일원입니다.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말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. 다소 억지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이지 장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의를 하더라도 제발 소리 좀 안 높였으면 좋겠어요. 또 한 가지, 저 자리에서 바깥에 지금 의원석에 앉아있는 여야 의원들,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나오면 막 소리 지릅니다. 다른 의원 질의하는 시간에. 일부는 이 김태현 의원 질의하거나 또는 또 야당 의원들 질의할 때 여당 쪽에서 비속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. 그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. 박성준 의원 질의할 때였던 것 같아요.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. 그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의원들도 막 해당 의원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비속어 쓰고 이러면 국민이 국회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? 예. 이 내용 여부를 다 떠나서 국무위원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최소한의 품격은 갖춰주시라. 회사에서 회의해도 저렇게 안 합니다. 그거보다 수준이 못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정치를 지켜보는 내내 아직도 든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. 네.